유하 편하 뭐하는 짓이야? 모른다고 했잖아요. 편하 편집장 하이란 뜻이지. 그쵸. 아시네. 오, 아시는데요? 그럼 유하는 뭐야? 유튜브 친구들 하이. 네. 자, 제 옆에는 루키더 바스켓의 정말 뭐 정신적 지주이자 정신적 지주이자 기둥이시죠. 박진호 편집장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또 루키더 바스켓의 떠오르는 기자 원성현 기자가 나와주셨고 저는 김연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나눠볼 얘기는 사실 시즌이 종료되면은 루키가 매년 했던 게 이제 선수들이 뽑는 올해 선수상이라는 시상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재진도 선수들이랑 접촉이 좀 제한이 돼서 저희가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을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올해는 좀 본의 아니게 본지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KBL과 WKBL을 진행을 했고 지금은 이번 이 콘텐츠에서는 KBL을 먼저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KBL 우선 가장 많은 최근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좀 기자들이 좀 하고 있는 MVP 부문 먼저 진행해 보는 게 좋겠죠? MVP는 한 명이 설문에 응한 한 명이 1위부터 3위까지 총 3명을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걸 결과를 낼 때는 1위에게는 3점을 부여했고 2위에게는 2점, 3위에게는 1점 그렇게 해서 총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에게 MVP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후보 일단은 가장 좀 눈여겨볼 점은 김종규 선수와 허훈 선수를 뽑지 않은 기자는 없었다. 네, 김종규 선수와 허훈 선수를 뽑지 않은 기자는 없었다.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선수는 김종규 선수, 총점 28점으로 MVP에 선정이 됐고요. 그 뒤를 허훈 선수와 송교창, 최준영 선수 이렇게 투표를 얻었습니다. 네. 편집장님이 이 모든 기자들의 설문을 편집장님이 받으셨잖아요. 네네. 이 결과를 보시고 좀 의아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편집장님의 생각이 다르셨던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런 부분보다 네. 사실 이 시상식이 저희가 KBL과 WKBL이 시즌이 끝나면은 공식적으로 기자단 투표를 통해서 정규리그 MVP와 각 이제 수상자들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결과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과연 선수들 같이 코트에 뛰는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했고 사실 이런 시상이 다른 종목이나 이제 외국에는 자주 있어요. 특히 선수협에서 이걸 주관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국내는 이제 농구가 선수협이 없고 그래서 선수들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아까 김영현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리그가 조기 중단이 돼버렸고 또 선수들한테 항상 우리가 시즌이 끝나면은 이거를 국내 선수 전원한테 이 설문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진행을 못했어요. 대신 저희도 이제 KBL과 WKBL의 공식적인 정규리그 MVP라던가 이런 투표를 했는데 그거를 사실 제가 혼자 그냥 써서 제출하면 되는 거지만 좀 민주적인 절차. 저희는 유사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루키이기 때문에 정 기자 5명의 의견을 모두 반영을 했어요. 아주 공평하게 우리 원소영 기자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영상에 가끔 나오는 이제 얼굴 이따시만하고 그 떡판 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박진우 기자요? 주는 그럼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환. 네. 이동환 기자 그리고 네. 좋아? 아니 저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입법으로 잘 꺼냈지? 그리고 이학철 기자 그리고 박상혁 선임 기자 네. 그리고 저 해가지고 이 기자들이 공평하게 저 3표, 박상혁 기자 3표, 나머지 1표씩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설문은 이렇게 5명만 하면은 결과가 너무 빤할까봐 저희 명예 기자 그리고 개건 기자, 김영 기자도 같이 참여했죠. 그쵸. 그래서 총 11명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KBL과 WKBL에 제출한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게 몇 개가 있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만약에 저희가 제출한 결과를 KBL과 WKBL 관계자분들이 보시고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쟤들은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좀 폭을 넓히니까 이런 결론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구나.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게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MVP 부문은 시즌이 끝났지만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규 선수냐 혹은 허훈 선수냐. 근데 대강 지금 여론은 좀 김종규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허훈파도 있단 말이죠. 지금 저희가 조사한 이 설문에서도 김종규 선수가 1위를 차지했지만 총점 28점, 허훈 선수는 24점. 네. 불과 4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좀 본지 기자들도 상당히 좀 의견이 많이 갈렸다는 얘기인데 편집장님은 누구를 뽑으셨나요? 전 네.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네. 저는 허훈 선수 뽑았어요. 오. 네. 일단 허훈 선수가 김종규 선수보다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팀 성적과 그리고 부상에서 빠졌던 경기가 많다는 거, 이 두 가지였는데 일단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허훈 선수가 보였던 그 퍼포먼스는 글쎄요, 저는 허훈 선수가 내후년에도 이것과 같은 또 이 이상의 퍼포먼스를 꾸준히 보여준다면 정말 좋겠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 못 볼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인상적인 모습도 있었고, 김종규 선수는 정말 김종규가 있었기 때문에 DB가 그만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정말 든든한 선수의 역할을 했지만 우리가 정말 김종규 한 명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파괴력의 범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내년에는 좀 더 역할이 커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희가 연맹에 그 결과를 제출할 때 다 4명이 쪼르륵 서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산했거든요. 제 의견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그때 저희 허훈 몰표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분명히 옆에 서가지고 허훈이요 했던 그 기자들이 설문지에 김종규 이래 딱 써있는 걸 보고 한 일주일 사이에 이 친구들이 여론을 보고 흔들린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석영 기자도 허훈 선수를 네. MVP로 뽑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김종규 선수인데 이렇게 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한 선수가 몰표가 되는 것도 좋지만 올 시즌처럼 이렇게 표가 나뉘는 것도 그만큼 이제 임팩트를 준 선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쵸. 네. 그리고 허훈 선수 같은 경우는 팀 성적이 이제 6위인데도 불구하고 MVP 후보로 거론된다는 게 얼마나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줬느냐. 그쵸. 그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 순위에 김종규, 허훈, 그 다음 송교창, 최준용 이 4등까지 끄는 게 아니라요. 딱 4명한테만 표가 나온 겁니다. 이 4명한테만 표가 나온 거고, 결국 가장 돋보였던 선수들을 이 4명 정도, 최준용 선수는 3위표 하나를 받았는데, 사실 여기서 송교창 선수도 정말 올 시즌에 정말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았나. KCC의 성적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상 부문은 최우수 외국인 선수인데요. 최우수 외국인 선수의 경우에는 한 명이 1위부터 2위까지 뽑게 됐고요. 1위는 2점, 2위는 1점을 받게 해서 총 합산 점수로 저희가 통계를 냈는데 1위를 차지한 선수는 캐디 라렌, LG의 캐디 라렌이었고요. 총점 17점을 획득했고 2위는 자밀 원이 총점 11점, 3위는 브랜든 브라운 총점 3점, 4위는 치나노 오누아쿠구 총점 2점을 획득했습니다. 원석영 기자는 어떤 선수에게 표를 행사했나요? 저는 이거는 최고의 여지도 없이 캐디 라렌. 캐디 라렌 선수, 저는 정말 LG가 올 시즌 안 좋았지만,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녹화 전에 바로 이제 현주엽 감독님의 계약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정말 그 외국인 선수를 뽑는 스카우트, 그 팀에는 정말 연봉 많이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메이스, 네. 올해 캐디 라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참 잘 데려오는지. 항상 LG는 좋은 선수를 잘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예. 우리 KBL에서 퇴출이 되긴 했지만 데이본 제퍼슨 이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데이본 제퍼슨 선수와 같이 뛸 때 크리스 메시라는 선수 있었는데 이 선수도 세컨 외국인 선수로 상당히 좀 잘 뽑은. 맞아요. 네. 네. 작년에 단신 외국인 선수 조시 그레이 선수도 그 공인구 적응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3점 슛이 잘 안 들어가서 그렇지
정말 이제 혼자 딱 찢는다 그러잖아요. 수비를 찢는다는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활약은 되게 좋았죠. 볼거리도 많았고. 그쵸, 임팩트가 있었죠. 정말 잘 뽑습니다, 네. LG. 예. 최우수 외국인 선수에 사실 캐디 라렌, 자밀 워니 쪽으로 표가 많이 쏠렸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위 투표를 브랜든 브라운에게 행사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인삼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세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이제 센터 중심 잡아줄 외국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했는데 만약 브라운이 없었다면 브라운은 이 꾸준한 활약을 좀 보여줬잖아요. 브라운이 없었다면 인삼공사가 저만큼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자밀 워니의 활약도 좋았지만 워니 같은 경우에는 SK의 김선영, 최준용, 안영준 그러니까 워낙에 퍼즐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희가 하드캐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브라운에게 행사를 했는데 예상외로 표가 좀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편집장님은 저는 정말 이거는 제가 뽑은 대로 순위가 1, 2가 나왔어요. 네, 근데 뭐 내가 정말 잘 뽑았다는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팬들이 볼 때도 뭐 캐리라든가 자밀 워니가 올 시즌에 가장 돋보였던 선수 그리고 김명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브랜든 브라운 선수도 뭐 분명히 그런 인상이 있었고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리고 다음 시상 부문으로는 가장 인상적인 감독상. 원래는 사실 선수들에게 투표권을 받을 때 선수들이 뽑은 올해 선수상에서는 최우수 감독상이라는 네임으로 저희가 시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 최우수 감독상을 한 게 아니라 네네. 그 최우수 감독상이라고 하면은 선수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쵸, 내가 현역 그쵸. 선수인데 감독을 평가하는 네네네네. 거니까. 그리고 그 리그에서도 이 감독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감독상은 그냥 우승팀 감독한테 주는 그냥 전리품 같은 그쵸. 느낌이거든요. 근데 외국이나 이렇게 보면은 성적과 관계없이 이 감독이 정말 올해 좀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주는 게 있는데 마치 약간 뭐 농구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사회 분위기 자체가 우승팀 감독 이상의 그 감독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상 이름을 좀 우리가 항상 가장 인상적인 감독상이라고 바꿔서 그게 어떤 면이든 성적이든 팀 분위기든 뭐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인상적인 감독상이라고 이제 이름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 역대 감독상 받으신 분들 보면은 1위 팀 감독도 있었지만 뭐 이상민 감독, 삼성 이상민 감독도 2017년에 받았었고 뭐 2018년에 DB가 우승을 하진 않았지만 그 이상호 감독 받았었고 네. 그러니까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목적을 가지고 만든 상이에요. 네, 올해도 이상범 감독님께서 최종 5표를 획득을 하셔서 5표요? 5표를 예. 획득을 하셔서 미안해요. 예. 미안해. 5표를 획득해서 이상범 감독님께서 가장 인상적인 감독상을 받게 되셨는데 저희가 이 상을 수상을 한 이래로 가장 많이 감독상을 받으신 분이 되셨어요. 그렇죠. 네. 2018년, 2019년 선수들이 뽑았을 때도 이상범 감독이 네. 2년 연속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했다면은 저희가 한 거에서도 근데 이게 전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시상을 선수단에서 설문을 할 때 조건이 자기 팀 선수는 못 쓰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공지에 나가요. 우리 팀 선수를 쓰게 되면은 그 선수는 득표에서 마이너스 1점을 해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우리 편을 못 찍게 돼 있는데 기자들은 그래도 객관적이니까 우리 기자들은 좀 선수들보다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들 담당 구단으로 많이들 네, 뭐 네. 이성범도 5표 원주 쪽 담당했던 기자 몇 명 있어요. 그냥 뭐 답에 DB가 되게 많아요. 한번 공동 1팀이니까. 그쵸. 뭐 김승기 감독 뭐 2위, 추일승 감독은 제가 뽑았습니다. 진짜요? 네,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어쨌든 추일승 감독님이 도중에 어쨌든 사퇴를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추일승 감독님은 꾸준히 몇 년째 본인이 어떤 농구를 가져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일관성이 꾸준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게 성공을 거둬가지고 우승도 한 번 했고 작년과 재작년은 뭐 작년에는 뭐 단신 외국인 선수 부분 그리고 올 시즌에도 약간 처음에 뽑았던 랜드리 선수 같은 경우에 분명히 오리온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했는데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결과는 못 냈지만 확실한 자기의 주관의 농구를 몇 년 때 꾸준히 일관적으로 가져가셨다는 점에서는 좀 정말 인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고 전창진 감독도 한 표 얻었잖아요. 네. 네. 이 표를 누가 던졌는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마 본지 기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누가 썼을지. 원석영 기자 누군지 감이 오죠? 예, 저희 캐시 담당. 네. 원석영 기자는 어떤 감독님에게 표를 던지셨나요? 저는 김승기 감독님이요. 김승기 감독님이 농구 철학이 정말 뚜렷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농구 재미없다고 생각하세요. 팬들이 좋아하는 농구. KGC가요. 김승기 감독님이 오신 부임한 이후로 그 몇 년 동안 4년 정도 됐나요? 그동안 이제 기록을 딱 떼서 보면은 그 기간 동안 3점 슛시도 전체 1위 그리고 스틸도 전체 1위입니다. 공격에서는 밖에서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여요. 선수들이 5명 다. 예? 그리고 수비에서도 앞으로 나가면서 빼앗는 수비, 공격적인 수비로 공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KGC가 딱 그 정도예요. 그런 수비를 하거든요. 절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공격이나 수비에서는. 선수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죽어나죠 진짜. 그런데 재밌어요. 보다 보면 진짜 3점 슛 성공률이 올 시즌 꼴찌거든요. 근데 시도는 제일 많았어요. 감독님도 그걸 아세요. 감독님한테도 저번 주에 전화를 해가지고 말을 했었는데 그거 알아요. 감독님이. 작년에도 성공률이 꼴찌였나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외국인 선수가 어떻게든 바뀌든 우리는 그렇게 간다. 이 기조로 간다. 이런 게 꾸준히 이렇게 나라도 이렇게 해야 리그가 바뀌고 팬들도 바뀔 것이다. 선수들도 바뀔 것이다. 리그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진짜로 다 작년에 3점슛 성공률이 12년 만에 전체 1등이었습니다. KBL이 시도랑 성공 이런 게 전체랑. 근데 작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단신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신장 제한 때문에 단신 외국인 선수가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좀 많아지지 않았냐. 3점슛. 올해 단신 외국인 선수가 없어지면은 다시 줄어들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올해 작년보다 더 많았습니다. 예, 평균 시도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시즌을 끝까지 완주했더라면 누적도 작년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리그가 전체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KDC 저렇게 많이 던지니까 스페이싱 되고 DB도 많이 던지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러면서 성적도 나네. 1등, 2등 하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팀들도 하위권 팀들도 많이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좀 되게 건강하게 리그를 만들고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다음 부문은 기량발전상인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문이긴 합니다. 원래는 기량발전상을 수상할 때 후보군이 사실 많이 없는 시즌도 있는데 올 시즌에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후보군이 상당히 좀 다양해졌고요. 저희 본지 기자가 투표한 결과 김낙현 선수가 총점 23점을 획득해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문성곤, 김국찬, 최성원, 허훈, 김동량, 청기범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좀 투표를 받았습니다. 네. 김낙현 선수라는 데는 사실 이견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도 김낙현 선수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저는 1위표를 김낙현 선수한테 안 줬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의외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선수를 썼기 때문에 누군가요? 어떤 선수인가요? 저도 김낙현 선수한테 표를 하긴 했는데 저는 1위표는 무성곤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성곤 선수가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플레이를 무성곤 선수가 너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안 좋은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사실 무성곤 선수가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잖아요. 대학 때부터 물론 이 공 손으로 쳐주는 그 네. 대농 TV 그것도 있었지만 그 슛도 좋았고 득점력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일단 인삼공사는 KGC 인삼공사는 팀 자체가 아까 원서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결국 상당히 좀 터프하고 그리고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되는 팀이거든요. 또 양희종 선수가 정말 몇 년 동안 그런 플레이의 대명사 같았고 지금 문성곤 선수가 거의 그런 모습을 올 시즌에 거의 양희종 선수한테 인수인계 받는 느낌. 예. 그래서 이 정도 이런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는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뽑았어요. 근데 다른 기자들이 볼 때는 좀 더 김낙현 선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보면은 김낙현 선수도 1위표는 4표예요. 문성곤 선수도 1위표가 4표고. 네. 근데 김낙현 선수는 2위표도 5표, 3위표도 1표. 여기서 사실 순위가 갈렸거든요. 김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이 선수의 기량이 한 단계 발전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전자랜드의 김낙현 선수가 안 뛰면 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주전 가드 자리를 저는 김낙현 선수가 이번 시즌에 완전히 차지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 줄 수가 없었던 1위표를. 그쵸. 이 보면은 작년에 전자랜드는 포워드의 팀이었어요. 맞아요. 예, 강상재 선수, 정용건 선수,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합류한 이대현 선수까지 해가지고 포워드의 팀이었는데 올 시즌 정용건 선수가 입대하고 이대현 선수도 부상으로 많이 빠지고 부진했어요. 근데 올해 전자랜드가 분전을 했죠. 가드의 팀이 되면서. 근데 가드의 팀이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박찬희 선수 작년보다 훨씬 못했어요, 올해. 팀 내 최고 한봉이. 그런데 그 가드의 팀이 된 거는 그냥 한 명, 그냥 김낙현 혼자.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김낙현은 진짜 작년보다. 그런데 저는 문성건 선수, 저는 이제 저희가 아시잖아요. 저 문성건 선수 거의 우리나라 기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자 중 한 명인데. 입덕하셨죠? 예, 문성건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보이지 않는 기록적인 면보다 다른 거에서 헌신을 많이 하겠는데, 사실 그래도 아무래도 상이다 보니까 기록적인 면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김낙현 선수는 득점이나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진짜 다른 선수, 거의 FA 용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FA를 영입한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문성건 선수는 오히려 아마 기록이 제가 기억으로 작년보다 떨어졌을 거예요. 득점이. 공격 지표가. 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쉽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문성호 선수는 1위표, 4표인데 2위표, 3위표가 이제 2위표, 3위표가 없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성건 선수를 뽑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인식이 됐지만, 반면에 원성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기록적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이렇게 어떤 상을 받을 만큼의 어떤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바라본 기자들의 입장이 문성호 선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이게 호불호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갈렸던 것 같고, 보면은 김국찬 선수 한 표 차로 3위 했잖아요. 문성호 선수 한 표 적어서. 근데 문성호 선수는 5명이 뽑았어요. 김국찬은 9명이 뽑았습니다. 특히 3위표를 6표를 받았어요. 이 얘기는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김국찬은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는데 성장치를 볼 때 1위급의 성장치는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것 같다라는 게 이 선수가 이랬다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저희 기자들이 이분을 굳이 구분을 한다고 평가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거 좀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올 시즌은 기량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많아서 더 좀 재밌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 부문은 식스맨 상입니다. 식스맨 상은 1위 총점 20점을 획득한 김현호 선수가 차지를 했고요. 총점이 큰 차이가 안 났어요. 1점 차이로 총점 19점을 획득한 최성원 선수가 2위를 차지했고, 그 밖에도 김민구, 최성모, 유병훈, 문성곤, 정창영 선수가 이제 후보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최승욱, 서병진, 네. 강병현, 김현민까지.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하게. 네. 이게 아마 원래 이 식스맨상 선수들 뽑을 때는 1위, 2위 한 명이 2명만 뽑기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극조하다가 실수로 3위까지 뽑기로 했더니 네. 그 3위까지 하다가 범위 좀 넓어진 것 같긴 해요. 보통은 1위표가 많은 선수가 수상자가 되는데, 이번에는 최성원 선수가 1위를 차지한 김현우 선수보다 1위표가 더 많았는데 2위표에서 많이 밀려서 1점 차이로 김현우 선수가 선정되는, 그쵸. 네, 좀 특이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위표를 김현우 선수에게 행사했는데, 그 이유는 식스맨 상이잖아요. 네. 분명히 식스맨인데 김현우 선수는 거의 다른 팀에 가면 주전급이에요. 그러니까 DB이기 때문에 식스맨으로 뛰는 거고, 다른 팀 갔을 때는 주전급이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이 선수는 탐나는데? 주전급인데? 우리 팀 오면은 주전으로 바로 뛸 수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게 했다는 면에서 저는 김현우 선수에게 1위표를 행사했습니다. 원성희 기자 1위표 김현우 선수 아니었죠? 저 김현우 선수 맞습니다. 김현우 선수요? 예. 김현우 선수 저도 올 시즌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올해 FA잖아요 또. 네. 저는 아마 김영현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DB가 셀러리가 올해 터집니다. 터져. 예.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고 맞아요. 올려줘야 될 선수들도 너무 많아서 당연히 김현우 선수를 잡겠지만, 조금 저는
어렵지 않을까? 잡기가 제 예상입니다. 이거 뭐 소치하는 건 아니고. 아니 잡겠지만 어렵지 않을까가 뭐예요? 잡고 싶겠지만. 네. 잡고 싶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붙잡고도 싶었지만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원 기자님 약간 집중력 떨어지시는 것 아, 같은데 아닙니다. 네. 텐션 끌어올려주시고요. 네. 으쌰 그래서- 으쌰. 아마 정말 저는 이제 좋은 대접 받고 다른 팀에서 주전급으로 정말 뛸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대우 받고 그쵸. 예. 딱 가라. 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 셀러리가 아무리 봐도 김현우 선수를 잡을 셀러리가 안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KBL에 제출한 거하고 우리 지금 기자들 11명이 다 뽑았더니 좀 결과가 다른 게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사실 몇 개 부분 제가 다 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 정기자들이 뽑았을 때 식스맨상 아마 저희 최성원 선수 뽑았을 거예요. SK.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좀 근소하지만 이렇게 해서 나온 걸 보고 그만큼 식스맨 부분은 치열했구나. 아까 뭐 몇 개 MVP에서도 우리가 고민이 많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들 고민이 좀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뭐 어쨌든 주전 베스트 5가 중요하지만 식스맨의 역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좋은 식스맨들이 꽤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부문은 블루워커 상입니다. 블루워커 상의 경우에는 좀 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총점 차이가. 이 부분 수상자는 문성곤 선수이고 총점 13점을 획득했습니다. 2위를 차지한 기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총점 4점.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그 밖에도 최성원, 이승현, 김현민, 윤호영, 양희종, 민성주, 송창용, 장재석, 강상재, 김영환 선수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투표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문을 뽑으면서 KGC라는 팀에서 뽑을 선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게 문성곤 선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승호 선수, 박형철 선수까지. 그러니까 정말 KGC가 뎁스가 강했구나. 어떻게 보면 김승기 감독님이 이 팀이 선수 교체를 제일 많이 한 팀일 거예요. KGC가. 그래서 진짜 누가 주전인지 헷갈릴 정도로 왜냐하면 워낙에 활동량 많은 수비를 하기 때문에 100%를 쏟게끔 계속해서 이제 바꿔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선수들이 경쟁체제가 돼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뽑을 선수가 너무 많았다. KGC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문성곤 선수가 올 시즌 보여준 모습은 진짜 이상에 정말 걸맞는 활약이지 않았나. 네. 사실 이 블루워커라는 부분은 뭐 KBL, WKBL 시상식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블루워커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주목받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주목받지 않는 선수들도 뭔가 기념할 수 있는 한 시즌의 정리, 그거에 대한 성과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 놨던 거고, 솔직히 이 상을 만들어 놓을 때 향후 10년간 이 상은 이승현이 독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 처음 저희가 이 상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승현 선수가 2017년에 이걸 받았고, 근데 뭐 이승현 선수 군입 때도 있었지만 이후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받았다가 올해 뭐 KGC에서 문성호 선수 그리고 3명이나 여기 이름이 올라와 있죠. 아까 원성현 기자가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KGC의 농구 스타일이 결국 블루워커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농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팀이 원하는 농구에 선수들이 그렇게 맞춰져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선수들이 많다는 게 감독 입장에서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블루워커 누가 솔직히 KBL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면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거치면서 이 농구라는 종목에서 분명히 자기 부분에서 인정을 받는 선수들인데 누군들 돋보이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역할을 열심히 하고 한다는 거는 결국 뭐 저희 13표가 13점이 문성곤 선수한테 나왔지만 여기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 모두가 일단은 사실 기자들이 뽑은 거긴 하지만 만약에 선수들이 뽑았을 때 그 블루워커 상 후보에 이름이 올라온 선수들은 전부 다 그 안에서 충분히 존경을 받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 문성곤 선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문성곤 선수가 기록으로 봤을 때 블루워커가 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수들한테 주목받지 않은 선수들을 이렇게 딱 칭찬하고 싶어서 만든 상인데 그 역할을 주목받을 정도로 너무 잘했어요. 진짜 약간 정말 섹시하게 그 역할을 진짜 소화해. 문성곤 선수. 남자 좋아해? 그러니까 문성곤 선수에게도 섹시함을 느끼셨던 거네요. 남자 좋아해? 저는 이 블로커 이런 거
정말 안 좋아합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추어 선수들, 저는 프로에 가면 어떤 선수 되고 싶어요? 저는 굳은 일 좋아하고, 굳은 일 먼저 하고, 리바운드 먼저 하고, 수비 먼저 하는 그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 저 정말 안 좋아하는 것보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맞는 게 원성현 기자가 가장 좋아하는 느바 선수는 르브론이거든요. 어떤 선수를 좋아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면 공격도 잘하고, 자신 있게 생각이 하는 들어요. 사람들이 수비도 잘해요. 보통. 네네. 예. 나도 네가 기사도 잘 쓰고 취재도 잘했으면 좋겠어. 다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네. 지금도 뭐. 네. 근데 문성곤 선수는 기록적으로도 올 시즌 스틸 1위입니다. 스틸 1위고 누적 평균 둘 다 1위입니다. 그리고 리바운드가 제 기억으로 5점 몇 개인가 6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공격 리바운드가 또 비율이 되게 높아요. 2.7 정도 됐던 거 기억나는데 맞아요. 그게 국내 선수 중에 공격 리바운드 전체 2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1위가 함지훈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1위부터 5위까지 딱 기록을 잘라보면은 공격 리바운드 보면은 유일하게 포워드였나? 예. 그 신장이 그렇게 안 큰 선수가 유일하게 문성곤 선수가 유일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좀 너무 인상 깊었고 처음에 말씀하신 양희종 선수한테 참 영향을 많이 받은 느낌이에요. 사실 문성곤 선수는 경복고 시절에는 예. 슈터라는 이름이 붙은 선수이고 정말 공격밖에 모르는 선수였어요. 그냥 볼이 오면은 잡자마자 쏴버리고 수비를 모르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고려대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또 유재학 감독님이 사실 그 젊은 선수들을 예비 명단에 많이 이렇게 뽑으시면서 그때 이제 수비로 또 주목을 받습니다. 이 선수가 상당히 그 신체 조건이 갖추고 태어난 게 많아요. 팔 길이, 뭐 점프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비에서 좀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프로에서도 결국 지금 수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는 이 고려대 시절, 경복고 시절에 보여준 그런 슈터로서의 기질까지 나오면서 좀 완전체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부문은 베스트 5입니다. 베스트 5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과 무관하게 5명의 선수를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투표한 선수는 김종규 선수 11표를 획득했고요. 그 다음으로 허훈, 송교창, 최준용, 김선영, 이정현. 사실 5명을 뽑는 거였는데 김선영, 이정현 선수가 동일한 표로 획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6명까지 선정이 된 거고 그 뒤를 두경민, 허웅, 문성곤, 양동근, 이승현 선수까지 이렇게 투표를 받았는데 김종규 선수는 투표를 진행한 모든 기자가 다 뽑았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만장일치였다는 건데 그만큼 저는 허웅, 송교창 선수들도 이 두 선수도 11표를 다 받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한 표씩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집계를 잘못했다 싶어서 몇 번 다시 해봤어요. 다시 해봤는데, 근데, 한 표씩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여기 문성곤 선수도 2표를 받았는데 혹시 원 기자? 저 아닙니다. 네, 아니요. 저는 지금 딱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선수 딱 여기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나간다. 네. 그럼 여기서 5명을 뽑아야 된다. 누굴 뽑을까? 전 이 마인드로 뽑았거든요. 저는 1, 2, 3, 4등 딱 뽑고 양동근 선수 넣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솔직히 김선영 선수를 생각했었어요. 선수를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진짜 어떤 막 권위를 받고 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양동근 선수를 쓰고 싶었어요. 사실 그냥 이 정도는 써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이게 확실히 이게 노년의 감성인가 봐요. 왜냐면 헌정 같은 느낌이었는데. 왜냐면 양동근 선수 2표 나왔잖아요. 네네. 이 2표 박진호, 박상혁이에요. 진짜? 우리 회사에 40대 기자 둘이 그렇게 찍었고. 저는 이 베스트 5에서 딱 어려운 부분이 딱 한 자리를 놓고 어려웠는데 김선영 선수를 넣을까? 이정현 선수를 넣을까? 이걸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기록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이정현 선수도 밀리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에이스로서의 임팩트가 이정현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더 큰데 올 시즌에는 그 부분에 미치지 못했지 않았나. 그래서 본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김선영 선수와 이정현 선수가 4표씩 받아서 지금 공동 5위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한 명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 본인은 김선영. 네, 아마 제가 김선영 선수에게 표를 행사해서 이게 김선영 선수와 이정현 선수가 공동 4표를 획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성희 기자 입장에서는 김선영과 이정현 중에 한 명을 올 시즌 베스트 5에 집어넣는다면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전 둘 다 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 둘 다 안 뽑았는데 너한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은 저는 올 시즌만 보면 김선영 선수. 예. 타국장님도 네, 왜냐면 저는 아까 어떻게 보면은 김혜연 기자 한 얘기하고 좀 비슷한데 네. 이정현 선수는 우리가 이 선수들 뽑은 올해 선수상을 만들고 지난 4년 동안 올해 안 한 거 제외하고 4년 동안 그 MVP, 그러니까 선수들이 뽑은 올해 최고 선수상을 2번이나 받은 선수예요. 그만큼 선수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이제 밖에서는 이제 이정현 선수에 대한 어떤 그 논란도 있었을 거고 그렇겠지만 2번이나 받은 선수거든요. 그만큼 어떤 능력치를 보여준 선수였는데 올해 사실 KCC가 윈 나우를 얘기했던 것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조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KCC, 그게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이정현 정도 되는 선수라면은 그 책임에 의한 부분에 잃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팬들은 이정현 선수가 본인이 잘하는 거는 물론 거기서 그런 것들에 대한 리더십, 내가 더 해야 되고 이대성이라든가 라거나가 같이 들어옴에 따라서 내가 내 지분을 줄이는 것도 충분히 다 해줄 수 있는 선수일 거라는 걸 기대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선수라는 좀 믿음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조금 그런 모습은 김선영 선수가 좀 더 보여주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쵸. 다음은 영플레이어 상입니다. 영플레이어 상은 사실 25세 이하 선수 중에 MVP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선수는 송교창 선수. 총 6표를 획득했고 최성원, 변준영, 안영준, 허훈 선수가 각각 1표씩 획득했습니다. 문성곤 선수도 1표가 나왔는데 문성곤 선수는 25세 이하가 아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제가 신인상을 주잖아요. 네. 신인상을 주는데 항상 신인상은 상을 받을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따라와요. 네. 사실 WKBL이 KBL보다 더 심하긴 한데 KBL도 올해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프로 한국 농구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는 하지만 결국 프로와 아마의 갭은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프로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임팩트를 줄 만한 신인들이 꾸준히 나오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만들었던 게 25세 이하, 몇 세 이하. 그래서 정말 판도를 흔들 만한 신인이 데뷔한다면은 그 선수는 25살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획 의도인데 항상 뭐가 있냐면은 MVP나 베스트 5급에 들어갈 만한 25세 이하의 선수들을 이 영플레이어 상에서 선수들이 안 뽑아요. 그쵸. 명단을 지정을 해줘도 그걸 안 뽑아요. 그래서 좀 어린 선수가 이렇게 자꾸 계속 거론되는 게 선배들 입장에서 불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작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단편적으로 선수들의 문제가 아닌 거구나. 이번에 딱 느낀 건데, MVP 2위에 오른 허훈 선수가 영플레이어 상에서 1표 넣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찍었어요. 허훈 선수 1표. 네, 제가 결국 우리 기자들 중에서 허훈 선수를 MVP 표를 총 1위가 4표, 2위가 5표가 나왔거든요. 네. 송교창 선수가 1위 1표, 2위 1표, 3위 8표가 나왔어요. 근데 송교창 선수가 여기서 6표 받는 동안 허훈 선수 1표밖에 못 받았다. 기자들 머릿속에 허훈이 영플레이어상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백지착처럼 사진 거예요. 이거는. 저는 사실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허훈 선수 나이를 살짝 몰랐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지를 몰랐고 25세 이하 왜냐면 너무 잘해버리니까 몇 네. 살인지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해서 저도 송교창 선수에게 투표를 줬는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저는 이 나이대에 이만한 파괴력을 보여가지고 더 어린 나이대 허훈이 이 그래서- 나이 때 이 정도 못했잖아요. 허웅이? 허훈이요. 허훈이? 예. 저는 만약에 허훈 선수 25세 이하라는 걸 인지를 했다면 허훈 선수에게 표를 던졌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만약에 그걸 인지했다면은 네.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게 올해 MVP를 뽑는 거니까 25세 이하의 MVP니까 25세 MVP 그냥 KBL MVP에서 허훈을 송교창보다 높은 순위를 뽑은 사람은 여기서 송교창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쵸. 네, 사실상 그게 맞아요. 네. 근데 그럴 수 있죠. 여기서는 허훈을 주고 여기서는 송교창을 줄래. 이럴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제가 이거 순위를 뒤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런 결과가 사실은 선수들이 뽑을 때도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왜 선수들은 밖에서 볼 때 이런 데서 왜 선수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할까 이해를 못 할까 했는데 기자들이 써서 낸 그 결과를 보면서도 이게 그럴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게 들더라고요. 저는 살짝 이 영플레이어라는 느낌이 주는 느낌이 어린 선수들 중에 눈에 띄었던 선수, 인상적인 활약을 보인 선수라는 느낌이 들어서 편집장님이 추가로 어린 선수 중에 MVP 뽑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았거든요. 네. 아마 질문에 대한 의도를 약간 파악하는데 조금 그런 혼선이 있지 않았을까. 내년부터는 좀 더 설명을 길게 써주면 될 것 네, 같아요. 아니면 그냥 영 MVP라고 그냥 하시면 네. 그런 면에서 문성호 선수의 한 표, 군대까지 갔다 오고 이거는 기뻐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거의 나는 편의점 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다 자랑하는 게 편의점에서 담배 사려고 하는데 민증 달라고 네네네. 하더라 이런 얘기들 되게 이게 자랑하는데 솔직히 기자들이 선수 나이를 정확히 알진 않잖아요. 언제- 사실 네. 연차를 아는 게 더 빠르고 그쵸. 나이를 아는 게 많지 않아서 문성호 선수도 어린 선수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하지 않았나. 어차피 문성호 선수가 지금 이게 실제로 상을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뽑은 거라 그냥 뽑기만 한 거여가지고 네. 뭐 우리 기자들끼리 뽑았는데 블루오프로 문성훈이 최고래라고 하는 것보다 영플레이어 25세 이하 뽑는데 너 표가 나왔더라 이거를 문성호 선수는 더 좋아하지 않을까. 역시 네. 뭐 다음은 베스트 아레나 상입니다. 가장 팬들의 성원과 열기가 뜨거웠다고 생각되는 경기장을 저희가 투표를 해봤는데요. 1위로 원주 종합체육관, DB의 홈그라운드죠. 총 6표를 획득했고요. 그 뒤를 창원체육관, 그리고 잠실 학생체육관, 전주 실내체육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원주 종합체육관 사실 LG의 홈 구장인 창원도 워낙 농구 열기가 뜨거운 팀이어서 창원 찍었죠. 저는 DB 찍었습니다. 원주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컸어요. 사실 코로나19가 서서히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렇게 퍼져 나갈 때쯤에 그때 이제 저희 리그가 운영이 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코로나19의 어떤 위협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장에는 좀 텅텅 비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원주 종합체육관은 가득 찼었어요. 저는 그 임팩트가 커서 원주 종합체육관을 투표를 했습니다. 뭐 이견 있으신 분 계시다면? 저는 원주 원시여가지고. 농담이고 네. 원주 종합체육관은 그 지방이다 보니까 안 가보신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원주 원시라서 찍었다는 건 농담 아닐 겁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원주 체육관을 가보면은 그게 정말 잘 돼 있어요. 색상 조합이라 그래야 되나? 그 원주 DB가 초록색이잖아요. 네. 경기장이 진짜 다 초록색이에요. 맞아요. 되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들어차도 슈렉이야? 근데 뭐 예. 원주 체육관이 사실 농구를 하기에 정말 최적화된 체육관이 아닐까. 저도. 관중석이랑 다 가깝지만 가깝죠. 관중석이랑 되게 가깝고 사람이 조금만 들어차도 더 많아 보여요. 다 초록색이어서 맞아요. 유니폼이 초록색인데 유니폼을 입고 많이 오시잖아요. 네. 초록색에다가 의자도 초록색, 경기장도 초록색이니까 더 꽉 차 보이는 느낌이 들고. 근데 창원체육관은 뭐 일단 경기장이 너무 넓습니다. 그런 건 있죠. 예, 그래서 꽉 차 보이는 느낌이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응원도 되게 크게 하죠. 네, 맞아요. 근데 뭔가 꽉 차 보이는 느낌은 아무래도 다른 체육관보다 좀 덜하는 게 있고 잠실 학생체육관이야 뭐 항상 조금 되게 좀 신나기도 하고 원정 팬들도 되게 많이 오시죠. 그래서 재밌고 전주 실내체육관은 창원체육관과 반대로 여기도 많이 오시긴 하는데 경기장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금 완전 밀집된 느낌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만 있어도 되게 많이 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예. 원주, 창원, 전주 이 세 체육관은 정말 팬들이 진짜 많이 오는구나 느낌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잠실학생체육관 SK 팬들도 뭐 못지않긴 한데 잠실학생체육관은 저는 약간 그 팬들의 어떤 열기보다는 정말 SK 구단 자체 그 스포트 이벤트라고 항상 SK 예. 하잖아요. 신나요. 그런 이벤트라던가 그런 요소들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구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놀다 가기에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잠실학생체육관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체육관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원주나 뭐 원주는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원주 시장님이 우린 공동 우승 결과 불복한다라고 할 만큼 예, 사실 뭐 이게
뭐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이게 좋고 나쁠 수는 있지만 아무튼 뭐 그럴 만큼의 어떤 열정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을 그냥 좋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저는 이 내부장이 취재해 본 경기장 중에 정말 이 투표 나온 것만큼 정말 뜨겁지 않았나. 사실 창원체육관이 표를 좀 덜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창원체육관 기자석도 또 현장 코트랑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함성 때문에 기사 쓰는데 저도 집중을 잘 못할 정도로 워낙 열기가 뜨거워요. 정말. 와, 저는 그때 농구 영신 때 네네. 창원 체육관을 갔는데 와,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점프볼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그 입석까지 꽉 찼거든요, 그날. 네. 와,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함성 소리 때문에 기사 쓰기가 되게 오. 좀 어려울 정도로 네. 대단하다. 정말. 저는 원주와 창원은 재밌는 게 기자석에서 하면서 보면요. 구단 프런트가 선수 출신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이 팀들. 그쵸. 아, 예. 네. 약간 홈인데 판정이 좀 마음에 안 들 판정이 나왔다고 네. 하면은 저는 그냥 영상을 보기보다 그분을 봐요. 그분을 보면은 그분의 표정과 액션이 뭔가 딱 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신 네, 표정 네. 그리고 한 번 이제 화를 내신 다음에 벽을 짚는다던가 머리를 감싸진다고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뭐 희화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그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는 느낌. 그리고 반대로 이분들에도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선출인 프런트 분들은 판정에서 이익을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정의할 때 뭐 이렇게 지나갈 때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면은 예 감사합니다 할 때 근데 아까 그 판정 딱 이러고 얘기하면은 그럴 때도 있어야지 이렇게 딱 이러면서 네. 이런 건 땡큐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관중의 열기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도 기자 입장에서 좀 재밌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네. 이렇게 거론된 내 체육관 외에도 다른 체육관에도 좀 관중분들이 이제 많이 차는 모습을 다음 시즌에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KBL 루키가 뽑은 올해 선수상을 진행해 봤는데 또 다른 이견이 있으신 팬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팬분들이 뽑는 MVP도 또 의미가 있으니까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상은 원래 트로피도 수여를 하고 선수들이 뽑았을 때는 트로피도 수여를 하고 어떤 부분들은 부상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 기자들이 뽑은 거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팬들이 갖고 있는 뭐 많은 의견들 좀 그런 의견 중에서 좀 경기장을 많이 갔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따로 뭘 드리거나 이럴 계획도 사실은 없거든요. 뭐 굳이 뭐 MVP 받은 김종규 선수가 나는 이거 받아야겠다고 얘기한다면은 뭐 상장 정도? 네. 뭐 그런 거라서 좀 부담 없이 이렇게 뭐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기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 팬분들이 보시기에 선수들이 뽑은 상이 내년에 또 진행하게 되면은 이런 상도 시설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이런 것도 블루워커 상이나 이런 상 재밌잖아요. 네. 베스트 아리나 상도 재밌고. 사실 저는 일단 모범상을 주잖아요. 네. 근데 그 모범상을 보면 항상 그 심판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선정하거든요. 저는 그 심판분들이나 이런 어떤 일반적인 다른 분들의 시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수들이 볼 때 내가 느끼는 내 본보기가 되는 선수 이거를 뽑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설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